자, 이제 결론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점수제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주정부가 어떤 의도로 시스템을 바꿨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언어, 나이, 경력, 학력 이 항목들에서 점수 차이가 의외로 크지 않고 몇몇 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통해서 변별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개인의 능력을 세분화하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이런 의도보다는 몇 가지 주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거죠.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9월 30일부터 EOI, 그러니까 초청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알버타 EOI 시스템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와 주요 점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EOI 시스템은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기존 영주권 프로그램인 AOS, THS, RRS 프로그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접수 방식만 선착순에서 초청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영주권을 접수하고 접수 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EOI 시스템에 먼저 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람들 풀 안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EOI 시스템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워커 EOI 등록은 프로그램 자격을 만족하는 지원자는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풀에 EOI를 등록합니다. 알버타의 EOI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와는 달리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록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등록할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각 프로그램마다 다른 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서도 초청장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 다른 풀에 있는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버타 EOI 시스템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풀만 등록 가능하고 제출한 EOI는 1년간 유효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마다 초청이 이루어지고 이때 초청 점수가 발표됩니다. 아직 초청이 시작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보통 초청이 2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점수가 초청 점수를 넘기면 알버타 주정부로부터 NOI를 받게 됩니다. 셋째, 초청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수락을 하고 6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서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넷째, 서류를 제출하고 내 신청서 심사 차례가 되면 주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할 경우에는 주정부 승인서인 노미네이션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는 마지막인데요. 연방정부의 영주권 신청서와 주정부 승인서를 제출하는데요. 연방에서는 전 가족의 결격 사유 심사를 진행합니다. 범죄나 신체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력 총점은 22점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경우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알버타에서 공부를 한 경우에는 1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직군 관련해서 공부를 한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요리사, 베이커, 용접사, 건설 관련 기능직, 미용사 그런 특정 기능직 종목에서 학위나 수료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부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학사 학위와 같이 동일하게 7점을 받습니다. 경력 점수는 총 21점 만점으로 배점은 큰데요. 알버타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추가 10점이 부여되고 1년만 일을 해도 최고점인 21점을 받으니까 변별력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나이 총점은 5점밖에 안 되고
연령에 따른 최대 점수 차이는 2점밖에 되지 않아서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영어 점수는 총 10점으로 CLB 4와 6 이상 사이에도 점수 차이는 5점에 불과합니다. 불어 능력도 있으면 최대 13점까지 언어 능력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척 추가 점수가 있는데요. 알버타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8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버타 점수제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항목은 잡어퍼인데요. 최대 21점까지 부여됩니다. 특히 RRS 커뮤니티에서 인돌스먼트를 받거나 TTS 직군에 해당하는 잡어퍼를 받은 경우는 추가 점수가 있으며 광역 캘거리나 광역 에드먼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잡어퍼는 추가 점수 또 5점이 부여됩니다. 그 외에 잡어퍼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자격을 만족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 10점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EC 자격증, 치기공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그 외에 ART 기능직 자격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점수제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주정부가 어떤 의도로 시스템을 바꿨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언어, 나이, 경력, 학력 이 항목들에서 점수 차이가 의외로 크지 않고 몇몇 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통해서 변별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개인의 능력을 세분화하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이런 의도보다는 몇 가지 주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거죠. 여기서 알버타가 선호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보셨듯이 알버타에서 공부를 했거나 친척이 있는 경우죠. 그 외에 가장 크게 변별력을 주는 요소는 잡어퍼입니다. 잡어퍼는 지역에 따른 추가 점수도 있고 직종에 따른 추가 점수, 또 자격증 점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점수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영역이 바로 이 잡어퍼 영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THS 직종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잡어퍼가 있으면 아주 유리해 보입니다. 추가 점수를 주는 직종은 주정부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EOI 신청은 아주 간단한 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질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9월 30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제출된 EOI는 등록 직후에 바로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첫 번째 초청이 이루어질 텐데요. 많은 분들이 초청 점수가 얼마나 될지 질문하시지만 이건 초청 시기나 인원수에 따라서 점수가 아주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격 조건을 높게 갖춘 분들이 신청을 꽤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대기자가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알버타가 토론토, 밴쿠버처럼 영주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으신데요. 알버타가 토론토, 밴쿠버처럼 되려면 저는 적어도 5년, 10년 이런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청 점수 때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격이 좋은 사람들이 몰리는가에 달린 거거든요. 일단 온타리오는 새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또 전국에 좋은 대학들이 몰려있고 그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들이, 그리고 전문 직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하죠. 밴쿠버도 아시아가 가깝고 가장 따뜻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의 인기가 내려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알버타가 아무리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인기가 높아져도 밴쿠버, 토론토를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갈수록 캐나다 영주권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와 또 내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지역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도시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취업의 기회도 적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골로 간다고 해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코비드 직후에 몰린 이민 희망자들의 신청서가 해소되고 나면 초청 점수는 초반하고 사뭇 다르게 아주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니까 본인 점수가 초반 초청 점수보다 많이 낮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캐나다 이민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